BTS의 노래 블루 앤 그레이의 가사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회색 코뿔소, 초점 없이 난 덩그러니 서 있어. 나답지 않아 이 순간. 여기서 회색 코뿔소가 경제 용어인 거 아셨나요?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적 수준이 꽤나 상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대중가요를 들을 때도 꽤나 많은 상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회색 코뿔소가 그 큰 덩치로 쿵쿵거리며 다가오면 모를 리가 있을까요? 당연히 알죠. 하지만 공포심에 마비가 되거나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게 됩니다. 고장난 것처럼요. 회색 코뿔소라는 용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위협이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몰라 일부러 무시해버리는 상태. 평소 겁쟁이로 유명한 작사자 본인이 나답지 않게 그냥 무섭지가 않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고장난 상태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소 신문이나 책, 유튜브 컨텐츠부터 심지어 이런 대중가요 속 가사까지 지식인들끼리는 의뢰해 누구나 알고 있겠거니를 가정하고 특별한 소개 없이 은근슬쩍 지나가게 되는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용어들 중 동물들과 관련된 재미있는 경제 용어들 위주로 교양 쑥쑥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용어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용어들도 있을 테니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 부탁드리고 한 번에 다 외우지 못하셔도 쇼츠 영상으로 쪼개서 업로드해드릴 테니 차근차근 복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용어 중에는 유독 땡땡스완 이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주로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 여러가지 수완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운 회색 코뿔소와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제 위협을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보통 백조는 하얀색이죠.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고 살다가 어느 날 호주에서 검은색 백조인 흑조가 발견되는 바람에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도 못 해본 마치 검은 백조 같은 사건이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면 모두 공포에 얼어붙어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뜻으로 이 블랙스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심 탈레브가 그에 져서 더 블랙스완을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하면서 두루 퍼지게 된 경제용어입니다. 그레이스완은 이미 알려져 있거나 예측도 가능해서 블랙스완보다 파급 효과는 작지만 해결책이 모호해서 까다로운 위협을 뜻하고, 화이트 스완은 늘 보아왔던 하얀 백조처럼 늘 겪어왔던 반복되는 위기임에도 대응책을 게을리하여 또다시 발생하는 위기를 뜻합니다. 그린 스완이라는 말도 있는데 환경을 뜻하는 그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 식량 문제나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연쇄 효과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을 뜻합니다.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새들이 경제용어로 사용되는데요. 매, 비둘기, 올빼미, 오리, 펭귄, 백로, 타조, 닭, 파랑새에 이어 새는 아니지만 나비까지 다양한 날짐승 용어에 대해 조금 더 보겠습니다. 비둘기파, 올빼미파, 매파, 오리파. 월가에는 조폭들이 있는 걸까요? 경제신문에 보면 무슨 파가 어쩌고 무슨 파가 어쩌고 하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들은 외교나 경제 등의 정책을 결정할 때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매처럼 사납고 공격적인 성향의 강경파들을 보통 매파라고 부르고 그 성향을 호키시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보통 전쟁의 확대나 강화를 주장하거나 금리를 빠르고 공격적이게 인상하길 원하는 쪽을 매파라고 부르죠. 반대로 비둘기파는 가지고 있는 이미지처럼 과격함보다는 온건한 방법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도비시하다 라고 표현하는데 정치나 외교에서 주로 협상을 선호하고 대립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의 사람들입니다. 경제에서도 급격한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이나 인하를 통해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빼미파는 투자나 경쟁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에 속하기보다 양쪽 모두의 의견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을 미루고 지켜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립적인 경향을 보이기에 뉴트럴리스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리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리파는 보통 자기 의견이 없고 다른 결정자들의 의견을 따라가는데 이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사람이거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힘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보이는 성향입니다. 이렇게 무슨 파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오리들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레임덕이라는 단어인데요. 레임이라는 단어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 라는 뜻이죠. 원래 돈을 못 갚아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증권거래인을 뜻하는 경제용어였는데 요즘은 임기 말에 힘없는 공직자를 지칭하는 정치적 용어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임기 말이 되면 누가 말도 잘 안 들어주고 통치력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면 정책에 일관성을 둘 수가 없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곤 하는데 이를 뒤뚱거리는 오리에 빗대어 레임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절뚝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은 오리 같다 하여 생긴 용어로 데드덕이란 말도 있습니다. 레임덕보다 훨씬 더 권력 공백이 심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난 가망 없는 사람이나 정책을 뜻합니다.
전문가나 인플루언서가 이게 요즘 트렌드다 하면 너도 나도 따라 뛰어드는 현상 많이 보셨죠? 마치 펭귄 한 마리가 바다에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들도 줄지어 따라 뛰어드는 모습과 같다 하여 펭귄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데, 가장 처음 용기를 내어 전체 조직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을 여기에 빗대어 퍼스트 펭귄이라고 말합니다. 펭귄 효과와 비슷한 말로는 직선으로 우두머리만 보고 무작정 따라가는 레밍처럼 자신의 생각 없이 무리가 하는 대로 따르는 집단 행동을 레밍 신드롬이라고 부르고요. 사람들이 유행에 편승해 줄줄이 쫓아가는 모습이 고개나 퍼레이드에 악대차를 줄지어 따라가는 모습과 같다 하여 밴드웨건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엔 백로 효과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펭귄 효과, 레밍 신드롬, 밴드웨건 효과와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효과를 백로 효과라고 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많이 쫓게 되면 반대로 그 상품의 수요가 줄게 되는데, 너무 개성이 없어지면 다시 개성을 찾게 되어지는 게 인간의 심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를 백로 효과라고 하며, 잘난 체 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 스놉 효과라고도 합니다. 장두노미,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는 드러나 있다 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이는 타조 효과를 뜻하는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회피하기 위해서 위험에 처하면 머리를 수풀에 숨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타조의 모습을 빗대어 타조 효과 또는 타조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당면한 문제는 외면하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닭은 멍청함의 대명사지만 미국에서는 겁쟁이의 대명사입니다. 누가 겁쟁이인지 가려보자 하는 게임을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195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은 자동차를 타고 서로를 향해 달리다가 아무도 피하지 않으면 둘 다 죽거나 중상을 입게 되고, 그게 무서워서 누군가가 먼저 피한다면 피한 사람을 치킨, 겁쟁이라고 부르는 아주 멍청한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게임은 아주 중대한 사업들을 두고 국가나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도 벌어지곤 하는데, 주로 반도체 기업들 간이나 산유국들 사이에서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서로 손해를 보더라도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려서 상대를 몰락시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승자독식을 하기 위해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시작하는 것을 오늘날 경제에서 부르는 치킨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랑새라는 소설 아시나요? 파랑새를 찾아 멀리 떠났던 남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고생고생만 하다가 지쳐 집에 돌아오니 집안 세장에 이미 파랑새가 있었다는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행복이나 꿈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있었는데 엉뚱하게 먼 곳에서 괜히 찾아 헤맸다 라는 소설 내용처럼 병적으로 다른 곳에서만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병명이 바로 파랑새 증후군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걸 나비 효과라고 하죠.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로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 이해되어 오용되는 개념이라고 하네요. 나비 효과의 진짜 핵심 개념은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코끼리 관련 용어도 몇 종류가 있는데요. 방 안의 코끼리라는 말은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먼저 그 말을 꺼냈다가 괜히 곤란을 더 자초할까 두려워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는 커다란 문제를 가리킵니다. 또 검은 코끼리라는 말도 있는데, 검은 백조와 방 안의 코끼리를 합성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와 같이 엄청난 위험이 될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서로 모른 척하며 해결하지 않는 문제를 가리킵니다. 하얀 코끼리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고대 태국에서는 싫어하는 신하에게 왕이 하얀 코끼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희귀하기도 하고 신성하게까지 여겨지는 하얀 코끼리를 심지어 왕이 하사했는데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일을 시킬 수도 없으니 정성스레 키우느라 인력과 비용만 막대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 이 하얀 코끼리를 선물 받은 신하들은 결국 파산하곤 했다네요. 이렇게 비용만 많이 들고 쓸모가 없는 애물단지를 경제학적으로도 하얀 코끼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림픽이나 엑스포 같은 대형 행사 뒤에 남는 여러 시설물들이 막상 쓸모가 마땅치 않고 관리 비용은 또 엄청 커서 하얀 코끼리라는 지적을 자주 받곤 합니다. 친근한 강아지 관련 용어들도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피지컬백에서 상대적으로 왜소한 남자 둘과 3명의 여자, 이렇게 5명으로 이루어졌던 팀이 강력해 보이는 상대팀보다 더 많은 응원 세례를 받았었죠. 저도 시청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약해 보이는 팀을 응원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드라마 중에 드라마는 감동의 역전 드라마죠. 사람에게는 경쟁에서 더 열세에 있는 약자를 더 응원하고 지지하게 되는 심리가 있습니다. 마치 싸움에서 지고 있어서 밑에 깔려 고전하고 있는 개를 사람들이 더 응원하는 것과 같다 하여 언더독 효과라고 부릅니다. 보통 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체를 언더독, 이길 것으로 예상되는 주체를 탑독이라고 합니다. 웩더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주객전도나 본말전도와 같은 의미로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듯한 모습을 웩더독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몸통이 주식이고 꼬리는 선물인데 가끔 선물 시장에 의해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 웩도독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강아지를 봤으니 고양이도 살펴봐야겠죠. 어떠한 자산이 급격한 하락을 한 후에 어느 정도 반등이 시작되면 이게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데드캣 바운스는 죽은 고양이도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한 번은 튀어오른다 라는 증권가 격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투자 자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잠깐 반등하는 상황을 비유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 이때 긍정론자들이 바닥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며 시작되므로 뚜렷한 근거 없이 상승하는 게 그 특징입니다. 떨어지던 자산 가격이 이유 없이 반등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그만이다. 부관흑묘백묘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 흑묘백묘론입니다.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유해지라고 했던 선부론과 더불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끈 등소평의 대표 정책으로 꼽힙니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게 제일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본드가 있습니다. 불독 본드, 판다 본드, 심지어 딤섬 본드도 있는데요. 이 본드들은 불독을 붙이거나 딤섬을 붙이는 데 쓰는 본드가 아니라 채권을 뜻합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다른 나라 시장에서 발행하는 현지 통화 표시 채권들에게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나 아이콘의 이름을 붙이는데요. 영국의 채권 시장에서 발행되는 파운드화 표시 채권은 불독 본드, 호주의 채권 시장에서 발행되는 호주 달러 표시 채권은 캥거루 본드, 중국의 채권 시장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표시 채권은 판다 본드, 미국은 양키 본드, 홍콩은 딤섬 본드, 일본은 사무라이 본드, 한국은 아리랑 본드 또는 김치 본드라고 불립니다. 참고로 돼지 본드는 그냥 접삭제입니다. 경제신문이나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결국 불마켓과 베어마켓이라는 단어일 텐데요. 주가가 하락하고 있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약세장을 곰이 싸울 때 앞발을 들어 아래로 내려 찍는 성질에 빗대어 베어마켓이라고 하고, 황소가 공격할 때 뿔로 아래에서 위로 들이받는 모습이 상승장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강세장은 불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의 강도를 표현할 때 각각 불리시하다 또는 베어리시하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캐시카우라는 말도 정말 자주 쓰죠. 카우는 젖소인데 매일매일 일용할 우유를 제공해주는 젖소처럼 회사 입장에서는 성장성이 있다거나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수입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나 상품을 젖소에 빗대어 캐시카우라고 합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제안한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기법에서 유래했습니다. BCG 매트릭스에는 성장성과 수익성에 따라 사업을 독, 캐시카우, 퀘스천 마크, 스타 4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소라고 하면 황소나 흑소, 젖소 정도가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그런 평범한 소들 한가운데 보라색 소 한 마리가 홀로 딱 서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당장 휴대폰을 들고 여기저기 막 소문을 내겠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될 것입니다. 상식을 깨는 신선한 무언가가 등장하면 순식간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보라색 소, 퍼플카우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 퍼플카우 마케팅을 잘 이용하게 되면 순식간에 무일푼에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동화 어린 왕자를 보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얘기가 나오죠. 이처럼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외형을 키워가는 전략을 보아뱀 전략이라고 합니다. 작은 크라운 제가가 업계 톱3 혜태 제가를 인수하는가 하면, 필라의 한국지사는 본사의 글로벌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한 번에 글로벌 브랜드 본사가 되기도 하는 식으로 작은 기업이 한 번에 외형을 크게 키우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전략을 보아뱀 전략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잡은 정어리는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대부분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노르웨이의 한 어부는 정어리 대부분을 살려서 항구에 도착하곤 했는데, 그 비법은 수조에 메기 한 마리를 풀어놓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천적을 만난 정어리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생명력이 살아나 더 오래 버티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 착안한 것이 바로 메기 이론, catfish 이펙트입니다. 막강한 경쟁자 하나가 조직이나 시장에 등장하면 다른 다수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론인데, 이건희 회장님이 소개하면서 유명해진 이론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케아가 한국에 진출하면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영세업체는 전부 망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케아 진출 덕분에 오히려 국내 업체가 소비자들의 니즈를 더 철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고 더 발전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이론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생긴다는 연구들도 나오면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은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바로 뛰쳐나와 살게 되지만 서서히 데우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결국 죽는다는 뜻입니다. 보통 서서히 망해가는 경제나 지구 환경 등에 관하여 비유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오늘은 동물 관련 경제 용어들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종종 오프 모임을 하는데 저희 오프 모임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상당히 수준 있는 분들이 오시기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아실이라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또 간혹 기초 부분을 다뤄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파들은 전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어봤는데요. 꽤나 진짜같이 잘 만들죠? 저도 만들면서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뭐라도 좋은 건 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사파마저 AI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